단군 조선 소리글자 가림토 실존 증거 10가지. 가림토 38자는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 실린 옛 표음 문자 고전.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니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자가 있다. 그래서 옛사람이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을 통하게 하고 삼재에 도를 실었으므로 후세에도 능히 바뀌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나뉘어져 다르게 되니 소리의 기운도 역시 따라 달라졌다. 대개 외국의 말은 소리는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 중국의 문자를 빌어 통용케 한 것은 오히려 그 소리에서 벌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 어찌 능히 통달한다 하여도 틈이 없으리요. 대개 그 처한 바에 따라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가히 억지로 갖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학과 문장은 화하중하와 같으나 방언의 말이 그중하와 같지 아니하다. 1.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다. 천지자연의 소리는 곧 천지자연의 법이다. 법은 섭리이며 이치이다. 그리하여 천지자연의 소리, 천음은 천지자연의 법 즉 천법이다. 천음을 나타낸 상징물이 방울이다. 이 방울은 천지자연의 소리를 나타낸다. 방울은 태극 음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천부인 삼계 중의 하나이다. 훈민정음은 삼재의 원리에 따라 이기 즉 음양의 이치를 담은 소리글자이다. 즉 천지인의 상징인 원방각의 원리에 입각하여 만든 글자로서 자음과 모음이 모두 이 원방각에서 만들어졌는데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모음은 원방각의 축소 상징화된 아래와 의의로 구성되면서 음양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자음과 모음 모두 삼재의 도를 싣고 있는 이전의 소리글자를 본딴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 된다. 서기전 7197년 이전의 파미르고원 마고성 시대에 이미 오금으로 된 귀걸이를 하고 다녔으며 천음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 천음은 곧 천지자연의 소리이다. 천부인 삼위는 거울, 방울 또는 북칼이며 재질로는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검이 대표적이다. 거울은 무극 일극으로서 하늘, 태양을 상징하며 천성을 나타내고 방울은 이극, 반극, 태극, 음양이며 천음으로서 천법을 나타내며 천지 즉 하늘과 땅이 원래 하나임을 나타내고 칼은 삼극, 삼태극으로서 천권을 나타내며 하늘, 땅, 사람이 원래 하나임을 나타낸다. 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천지자연의 글자는 천지자연의 소리를 나타낸 부호이다. 천지자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그림이나 글자인데 글자에는 크게 그림 글자와 소리 글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자연의 글자는 곧 표음 문자인 소리 글자를 가리킨다. 즉 앞에서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고 이에 천지자연의 글자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정인지 선생이 훈민정음 이전에 이미 표음 문자가 있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글이다. 3. 삼재의 도를 실은 소리 글자이다. 옛사람이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을 통하게 하고 삼재의 도를 실었다 하여 표음 문자임을 다시 나타내고 있다. 소리 글자로 뜻을 통하게 하였다 하므로 소리 글자인 동시에 뜻 글자가 되는 것이다. 삼재는 천지인을 가리키며 원방각을 나타낸다. 이 원방각은 자음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상징화되어 아래와 의의 기본 모음이 되기도 한다. 원둥구름은 하늘이나 태양을 나타내고 둥근 모양을 나타내며 박네모는 사방이 있는 땅을 나타내고 각세모은 서 있는 존재인 사람을 나타낸다. 상징화된 아래와 의이는 곧 태양,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모음이 되는 것이다. 훈민정음의 삼재의 원리가 이미 옛사람이 만든 소리 글자에 분명히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옛사람이 만든 표음 문자가 삼재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사오래도록 사용되었다. 후세에 능히 바뀌지 않았다 하므로 옛사람이 만든 소리 글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이는 서기전 925년 왕문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두껍을 고려하면 서기전 925년 이전에 오랜 기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5. 말소리의 변동.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나뉘어져 달라지니 소리의 기운도 역시 따라 달라졌다 하는 데서 단군 조선이 망한 때가 되는 서기전 238년경 이후 사방의 제후국들이 칭왕을 하면서 독자 노선을 걷게 됨으로써 말소리가 달라진 것을 나타낸다. 서기전 2333년에 개국된 단군 조선이 약 150년이 지난 시점인 서기전 2181년에 삼랑 을보르기 정음바른 소리를 만드니 가림토 38자이다. 이때 가림토 글자를 만든 이유가 진서상형 문자가 있었으나 지방과 나라마다 소리가 달라지니 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만들었다 한다. 약 1000년이 지난 서기전 1285년에 색불루 단군에 의하여 후기 조선이 시작되었으나 이때까지도 계속 사용된 것이 되고 특히 침수도, 첨수도, 명도전이 주조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주나라 전국시대까지도 계속 사용된 것으로 된다. 주나라 전국시대는 서기전 403년부터 서기전 249년까지이다. 단군 조선은 서기전 238년에 사실상 망하고 서기전 239년에 시작된 해모수의 북부여에 의하여 서기전 232년에 오가공화정이 철폐되면서 흡수되었던 것이다. 단군 조선이 망하자 특히 진안과 번안의 유민들이 동으로 남으로 이동하여 한반도 남쪽으로 가서 각각 나라를 열었는데 변한 12국이 서기 42년에 가야 연맹에 의하여 대체될 때 아라가야가 있었으며 이 아라가야는 지금의 하만 지역에 있었고 유물로 나온 토기 위에 가림토 글자가 새겨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도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가. 다만 조정에서는 한자를 사용하거나 이두를 사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방이 나뉘어져 각각의 나라가 되니 문화와 습속이 달라지므로 자연히 말소리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소리의 기운 즉 소리내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서기전 2181년 이후에 단군 조선의 제후국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른 말이 생겼던 것이 분명하며 서기전 660년 일본이 천황을 참칭하면서 독립을 시도하여 그에 따라 말소리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육중국 문자 차용과 그 한계. 나라마다 말이 있으나 그 소리에 따른 글자가 모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국의 문자를 빌어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 소리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글자와 소리를 벌어지게 한 것이 된다. 아무리 글자에 통달한다 하더라도 글자와 소리를 완전히 일치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각기 처한 바에 따라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는 있으나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 조선의 예학과 문장은 중국의 견주나 말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신제하시니 상형이자 방고전이라 하여 모양을 나타내며 글자는 옛 전자를 본땄다 함으로써 훈민정음이 상형문자이자 글자의 모양이 옛 글자를 본뜬 것이라 한 것이다. 여기서 상형은 발음기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글자의 모양을 옛 글자에서 본딴 것이라 하므로 소리 글자로서 발음기관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라는 것이다. 7. 결어. 의상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의 서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민정음 이전에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천지자연의 소리에 따른 천지자연의 글자를 삼재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훈민정음의 글자를 이 글자에서 본뜬 것이고 모양은 발음기관의 모양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글자가 곧 단군 조선의 가림토 글자가 되는 것이며 이 가림토 글자가 바로 삼재의 원리에 따라 만든 소리 글자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훈민정음 이전에 이미 소리 글자가 있었으며 한글이 이 소리 글자를 본딴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서기전 2181년에 만들어진 가림토 38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훈민정음 신제 당시의 가림토 38자, 정음 38자, 단군조선, 을보륵, 영해박씨, 징심록 음신지 등을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 미흡한 점이라 할 것이다. 훈민정음은 서기전 2181년에 만들어진 소리글자 가림토 38자를 본뜬 것이며 이 가림토 글자는 천지자연의 소리를 나타낸 부호로서 원래 천지자연의 소리와 일치하는 것이며 천지자연의 소리는 곧 천지자연의 형상이 된다. 천지자연의 모습이 곧 천지자연의 소리인 것이다. 시각과 청각은 느끼는 감각이 다를 뿐이며 모두 천지자연의 소리이다. 천지자연의 소리는 천지자연의 법이며 이에 따라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습을 가지기 이전의 천지자연은 곧 소리인 것이다. 소리는 기이다. 성은 음이다. 음은 피리 등 악기 소리이다. 악기 소리가 바로 천지자연의 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기는 작용이며 그 작용의 원천은 바로 신이다. 신이 기가 되고 기가 작용하여 바탕을 이루고 바탕이 이루어진 후 틀이 생기며 틀이 생긴 이후에 몸이 생기고 몸이 외부로 나타난 것이 모습이다. 소리는 기로서 만물의 바탕이 되고 기가 어우러져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의 은결체는 모습이며 보이지 않는 기의 다른 모습이 곧 소리인 것이다. 소리 글자는 천지자연의 소리를 나타낸 글자이고 천지자연의 소리는 곧 천지자연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 글자는 바로 그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상형문자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소리 글자이자 상형문자인 글자가 바로 천지인의 모습을 담은 가림토이며 가림토는 천지자연의 소리를 나타낸 글자인 것이다. 단군 조선 가림토가 존재하였다는 10가지 증거. 역사상 단군 조선 시대의 소리 글자인 가림토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한단고기 신시본기에 배달나라 서기전 3897년 서기전 2333년 시대에 이미 기역과 같은 문자가 있었다고 단서를 적고 있다. 이 한단고기 단군세기와 소도경전본운 단기고사의 가림토 38자가 서기전 2181년에 삼랑을보르기 찬하거나 정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중국 산동 환태시에서 서기전 1850년경의 것으로 측정되는 가림토 글자가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었다. 사은나라 서기전 1766년 서기전 1122년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유물의 가림토 글자가 새겨진 것이 출토되었는데 은나라는 단군 조선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건국된 나라이다. 5단기 고사에 서기전 1620년 자모전을 주조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자모는 자음과 모음을 의미하게 된다. 육중국인들도 침수도, 첨수도는 춘추시대 이전에 주조된 흉노 산융의 화폐로 인정하고 있으며 명도전을 침수도, 첨수도의 후신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군 조선의 제후국이 되는 서화의 기자국의 후신이 되는 선우중산국에도 첨수도,
침수도가 무더기로 출토되었으면 명도전의 출토지가 단군 조선의 영역과 거의 일치하며 명도전에 새겨진 문자가 상형에 가까운 문자이면서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가 가능하여 표음-상형 문자 즉 상음 문자가 된다. 7서기전 5년경에 세워졌다는 일본의 이세 신궁에 소장된 문헌 등의 가림토 글자로 된 충문이 있으며 여기에는 단군 조선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다만 그 소장된 문헌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정확한 과학적 연대 측정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있다. 팔경남 하마는 옛 아라가야 땅으로서 출토된 토기 등의 가림토가 되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구 신라시대 박재상이 지은 부도지의 임검씨가 첨부의 음에 준하여 그 어문을 정리하였다 기록하고 있으면 조선 초기 김시습은 징심록 주기에서 박재상이 지은 징심록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취하였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10. 결정적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에서 천지자연의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을 통하게 하였고 천지인 삼재의 도를 실었으므로 후세에도 능히 바뀌지 아니하여 오랜 기간 사용되었으며 이후 사방의 풍토가 나뉘어져 다르게 되자 소리의 기운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후 중국 문자를 빌어 쓰게 되었는 바 세종대왕이 만든 삼재의 원리와 음양의 이치로 만들어진 훈민정음 28자는 상형이며 글자 모양은 고전을 본떴다 함으로써 이전의 소리 글자였던 단군 조선의 가림토 글자의 모양을 그대로 본땄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표음 문자만이 아니라 모두 상형 표의 문자이며 이는 단군 조선의 가림토 글자가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에서 나타나듯이 상형 문자와 관련이 있는 데서 당연한 결과가 된다. 실제로 가림토 38자와 훈민정음 28자는 모음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자음에서는 기본자형은 비읍, 엑스 꼭지 달린 이응유성음 기역 외는 모두 일치하며 그 외 겹자음이나 복자음은 일부 변형시키거나 자음 조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되므로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화 세계 억만세